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의 각종 수입원에 대한 미 정보당국의 평가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이 상원 정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해외 정부의 미국 내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조치가 담겼는데요. 러시아만 겨냥했던 전년도와는 달리 북한과 중국, 이란이 지목됐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상원 정보위원회를 거쳐 지난 20일 상원 본회의로 회부된 예산안에는 중앙정보국 CIA와 국가안보국 NSA 등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국가정보국장실의 각종 예산 활동들이 명시됐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 정권의 수입원에 대한 미 정보당국의 평가를 요구했습니다. 예산안 발의 180일 이내 국가정보국장은 국무부와 재무부 내 정보 담당 차관부와 협의해서 북한 정권의 자금 조달원에 관한 정보평가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특히 반드시 평가돼야 하는 수입원으로 모두 12가지 항목을 명시했습니다. 석탄, 철, 철광석 거래와 북한 영해의 어업권을 통해 창출되는 수입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철광석 거래에는 금은, 구리, 니켈, 아연, 티타늄, 광석 등 각종 광물과 섬유 거래도 포함됩니다. 또 재래식 방산물자와 서비스 판매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그리고 여기에 연관된 품목에 대한 판매도 정보당국의 평가가 요구되는 수입원으로 지목됐습니다. 아울러 직간접적으로 북한 정부에 의해 사용되는 수입 창출 유도로 이뤄지는 북한 노동자 착취로부터 오는 수입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해외 국가들이 제공하는 식품, 의약품과 같은 비인도적 물품과 서비스로부터 비롯되는 수입도 평가해야 합니다. 이런 서비스에는 은행 서비스와 러시아와 중국, 이란에 소재한 기관 등에 의한 각종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번 세출안에는 대선 등 미 국내 정치 개입 행위를 막기 위한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 설립 방안이 담겼는데 러시아만 겨냥했던 전년도와 달리 대응 범위를 중국, 이란, 북한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발효되려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해 하원과의 최종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국민 10명 가운데 4명만이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고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공동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북한처럼 낮은 전기 보급률을 기록한 나라는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의 가난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북한 인구의 44%만이 전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지적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와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 등 5개 국제기구는 최근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인구의 절반 이상인 1,400만 명이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한 채 밤엔 사실상 암흑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보다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가 더 많은 나라는 16개국에 불과했습니다. 또 북한보다 인구 대비 전기 공급 비율이 낮은 나라는 21개국으로 대부분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세계 최빈곤 국가들이었습니다. 다만 북한의 인구 대비 전기 공급률은 지난 2010년 29%, 2015년 40%, 2017년 44%로 점진적으로 개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 역시 7년 사이 40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또 도시전기 보급률은 39%로 지방의 공급률 52%보다 낮았는데 이런 통계는 허점이 있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은 대부분 가구에 하루 한두 시간 정도 전력을 보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문제란 지적입니다. In most countries, like in Africa or Latin America, poor countries, then the access rate makes sense. Do you have a power line to your living space? Yes or no? In North Korea, my thinking is everybody has a line, but the supply is very unstable. 브라운 교수는 또 북한의 전력 사정이 일부 개선된 건 정부의 노력보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반사 효과로 분석했습니다. 2017년 전후로 제재 때문에 석탄 수출이 감소하면서 내부 화력발전소 보급량이 늘었고 공장 가동률이 줄면서 남은 전력을 가정으로 돌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국제기구 공동보고서는 미국과 한국 등 선진국들은 북한과 달리 국민 모두에게 100% 24시간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캐나다는 북한 정권이 아닌 주민들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는 북한 지원 4개년 전략을 추진 중이라면서 가장 취약계층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캐나다 외교부 공보실은 28일 대북 지원이 정권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인권 전문가 등의 지적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캐나다 정부는 인류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라는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파트너들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나 단체에 인도적 지원 기금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캐나다의 인도주의 기금이 45만 명의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매달 식량을 제공한 WFP의 지원 프로그램에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미량 영양소 보충제를 제공해 150만 명 넘는 영양실조 어린이를 도운 유니세프의 활동 역시 후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지난해 WFP와 유니세프에 200만 달러의 인도주의 기금을 제공했으며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계속 추적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자국의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가장 취약계층에 전달되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교부의 그레그 파라고 대변인은 대북 지원 물자의 분배 감시의 투명성을 묻는 BOA 질문에 스위스는 북한 현지 사무실을 두고 있는 스위스 전문가들과 함께 자체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세계식량계획 WFP에 분유 형태로 보내는 지원은 일명 슈퍼 시리얼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며 WFP가 직접 분배하고 현지에서 현금은 오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스위스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4개년 전략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현황에서 스위스는 전체 기부액 1,570만 달러 가운데 600만 달러를 지원해 국가별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29일 한국 제주도에서 열린 제주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이것은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김정은과 협상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과 국제사회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가 무엇을 수반하는지,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유하고 있다면서 불행히도 하노이에서 북한의 입장은 거기에 한참 못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비핵화를 병행적으로 추진하면서 미북 관계를 변혁하고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해리스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앤드류 킴 전 미국 중앙정보국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과 관련해 한두 번 더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앤드류 킴 전 센터장은 29일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그동안 개발한 미사일의 성능을 이 기회에 시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사일 발사 실험이 성공했다면 발사하지 않을 것이고 성공하지 못했다면 한두 발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끝나면 대화에 다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또 최근 미 국무부가 동시적 병행적이란 언급을 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무부에서 듣기로는 당시 국무부 발표 내용은 모든 것을 같이 논의할 수는 있지만 어떤 것이 먼저 가느냐는 협의를 통해 해나가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북 협상 실무를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다음 달 초 워싱턴 DC에서 한반도 문제를 주제로 공개 강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경제연구는 다음 달 4일 워싱턴 DC에서 비건 대표와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 한반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연례 컨퍼런스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초 몽골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북한 측의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 등은 29일 일본 정부가 다음 달 5일 몽골 울란바토르 대화에서 북한 외교당국자와 접촉해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일본 측은 납북자 문제 해결 등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입장을 북한 측에 이미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